네, 주말엘라의 도전. 오늘 또 우리를 즐겁고 유익하고 유쾌하게 이끌어주실 아주 소중한 세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소중한 정미 씨.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남정미입니다. 오늘 약간 애벌레 스타일로 옷 입고 왔는데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잘 어울려요. 아, 미안해요. 그래요. 기훈 씨 감기 걸리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쓸게요. 네, 그래요. 목소리 되게 거슬리네요. 그래요, 그렇죠. 주말엘라의 도전 들어가서 게시판에 욕 남겨야지 안 되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정미 씨 목소리 들으니까 네. 제 속이 다 시원하네요. 왜요? 그래서 좀 뭔가 답답한데 정미 씨 웅변 좀 하셨어요? 예, 저 웅변학원, 주산학원, 속셈학원 옛날에 공부 못하는 애들이 다니던 3학원 다 다녔어요. 뭐라도 하나 해보라고. 그래서 다녔는데 주산은 크니까 계산기 쓸 일이 많아지고 덧셈 뺄셈 뭐 가감승제 이런 거 배웠는데 그거 4개만 하면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일 많이 써먹는 건 그냥 웅변학원에서 다녔던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뭐 안 여쭤볼 수 없죠. 네. 우리 정미 씨만의 우울증 극복 방법 뭐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저 생각 없이 사는 게 진짜 제일 우울증 같은 거 안 걸리는 것 같고요. 네네. 그 우울하다 싶은 마음을 안 먹어요. 그 왜 계속 들으면 그래요. 야, 너 우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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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진짜 이것들이 그 내가 진짜 우울한가?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얘기 나 안 우울한데? 이러고 말아버려요. 그래요, 맞아요. 진짜 주변에서 우울해 이러면 더 우울해지고요. 이런 거 슬플 때 있잖아요. 너 괜찮아? 이러면 굉장히 그렇죠. 눈물이 막 당장같이 눈물이. 맞아요. 울 것 같은데. 괜찮다가도 눈물이 울지 마, 나요. 울지 마. 이러면 내가 언제 울었다고 이러면서 맞아요. 울게 되는 네. 뭐 이런 거. 그래요, 정미 맞습니다. 씨는 또 늘 밝아서요. 그럼요. 우울증이 근처에도 못 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운동으로 저렇게 오래 다녔는데.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성 창업 내비게이션 류근원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기자님, 우울증 극복 방법이나 아니면 뭐 우리 아내를 위한 산후조리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저 이거 비밀인데 네. 저는 무협지를 세게 읽고요. 한 20권 필에다가 읽고요. 그다음에 네. 몸을 가혹하게 다룹니다. 푸시업하고 그러면 힘들어지면은 좀 스트레스 받는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본인만의 우울증 네. 퇴치법? 와이프 산후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산후조리원에 네. 남들 한 2주 정도 있는데 저는 2달 정도 집어넣습니다. 두 달씩이나요? 충분히 쉬고 와라. 비용적으로 굉장히 비용적으로 부담되셨을 그렇죠. 굉장히 텐데. 부담되는. 처가가 산후조리원 관계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결론은 이거네요. 좋네요. 결론은 처갓집이 2달 보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또 한 번 자리에 모셨습니다. 유상석 아이디어 창업 컨설턴트 자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금 컨설턴트만의 안녕하세요. 엄마하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유상석 컨설턴트만의 우울증 극복 방법 뭐가 있을까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를 주로 내는 사람이니까 네. 뭐 새로운 거에 빠지면 그거에 집중하다 보면 우울증에 걸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로 아마 푸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너무 뻔한 대답이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도 뭐 역시 일에 몰입하는 거. 그렇죠, 예, 그렇죠. 아주 멋진 대답이었습니다. 이 제일 뻔한 대답이 제일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여성에게 잘 맞는 창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디저트 카페에 대해서 준비를 해오셨다고요? 네네. 오늘 소개할 것은 디저트 카페인데요. 네. 여러분들 뭐 커피 전문점은 잘 아시죠? 잘 알죠. 뭐 그렇죠. 커피 전문점은 뭐 춘추 전국 시대를 넘은 것 같아요. 네네. 이미 시장이 포화 상태를 넘어서 과도하게 많은 상태까지 돼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일종의 싸움을 해야 되는 판국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네. 좀 더 역발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할 거는 커피는 기본으로 팔고 디저트가 아주 강화되어 있는 디저트 카페를 준말렐라 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근데 카페하고 이러면 뭐 요즘 진짜 발에 채이고 뭐 넘쳐나는 게 진짜 카페잖아요. 맞아요. 그럼 별반 다를 바 있을까요? 뭐 지금 카페, 커피숍은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렇죠. 뭐 번화가에 가면은 주요 요소마다 다 커피숍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데요. 네. 특히 뭐 한 건물에 여러 개 카페 전문점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맞아요. 그런 틈새에서 디저트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그 골리앗 매장들과 싸우고 있는 알짜 그 다윈 매장들이 있다는 게 눈여겨볼 만한 사안입니다. 골리앗 브랜드 어깨를 나란히 하는 다윗.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충분히 멋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디저트 카페 그러면 기존의 커피 전문점과 도대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뭐 디저트 카페라고 하면 카페 형식은 동일합니다.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차별화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네. 그 안에 판매되는 아이템의 차별화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디저트를 즐겨 먹으실 분들이 25에서 35세의 여성분들이 많겠죠. 네. 특히 아줌마들, 그 준마렐라 분들 또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커피는 기본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걸맞는 우리 커피 전문점 가면 나오는 다양한 디저트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이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젊은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식사까지도 되고 거기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으니까 다양하게 문화 공간이라든지 휴식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요. 네, 그런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디저트 카페 이야기를 하니까 네네. 갑자기 달달해지는 게 땡깁니다. 네네. 네, 좀 여자분들이 공략하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디저트 전문 카페를 하려면 일단 디저트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야 될 것 그래요.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디저트 카페를 사실 본 적이 네.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정말요? 예, 왜냐면은 그냥 일반 대형 카페, 커피 전문점에서 뭐 케이크 같은 거 이렇게 팔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케이크 이제 기본 디저트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쿠키, 네. 베이글 정도가 과거에 이제 네네네. 디저트 카페였는데 최근에는 좀 종류가 많이 늘어나서 와플, 젤라또, 생과일, 단팥죽 이렇게 막 다양하게 메뉴들이 늘어났고요. 두까지 있어요. 아, 그럼요. 음료수도 사실은 옛날에 뭐 오렌지 주스, 키위 주스, 딸기 주스에 국한됐다면은 지금은 좀 망고 주스, 자몽 주스, 키위 뭐 그다음에 뭐 소위 뭐 고구마 라떼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런 것들까지 다양하게 늘어났습니다. 네. 지금 뭐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여러 가지 뭐 맛있겠다. 아이스크림 비롯해서 이게 정식 디저트 친밀 카페들이 늘어나면서 디저트 카페들을 따라서 오히려 글로벌 매장들이 메뉴를 추가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처음엔 저도 지금 디저트 카페 말씀하셔서 아 그게 디저트 카페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왜 되게 이제 대기업 무슨 뭐 벅스 뭐 이런데 별다방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데 말고 완전 쬐그만 데다가 에그타르트만 전문점으로 하는 데를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월 매출이 2억 3천이 넘는데요. 월 매출이요. 월 매출이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대단하네요. 정말 제가 그거 보고 와 이 사장님이 좀 결혼을 안 하셨으면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진짜 정말 장사가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디저트 카페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 봤을 때 뭐 얘는 그나마 에그타르트니까 살아남겠지 하는데 경쟁력이 좀 그래요.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생각이 들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디저트를 좀 더 차별화해서 만든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템을 방금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템을 차별화할 수도 있지만 기존에 이미 매장에 있는 아이템을 바꿔본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방금 얘기하신 글로벌 브랜드의 어떤 와플이 있다. 그 크기를 좀 더 크게 해준다면 어떨까요? 가격은 같고 맛은 더 있고 네. 이렇다면 소비자 반응은 좋겠죠. 그렇죠. 더불어서 이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그 글로벌 브랜드에서 쓰는 그런 어떤 콩을 같이 쓴다 그러면 커피의 퀄리티도 나고 와플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같이 디저트를 먹으면서 여기까지 될 수 있으니까 경쟁력이 있죠. 무엇보다도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급적 이것을 뭐 새로운 아이템으로 도전해야겠다 이 생각보다는 기존에 나와 있는 것보단 좀 크게 만들고 더 맛있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경쟁력이 생깁니다. 그래요. 브랜드 카페. 그렇죠. 우리가 큰 대기업에서는 별다방, 콩다방 이런 곳에 있는 카페 커피값 너무 비싸긴 비싸죠. 너무 밥 비싸죠. 한 끼보다 더 비싼 데 그래요. 많고요. 그리고 더 치사한 거는요. 네.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요. 이모 공깃밥 하나 주세요. 그럼 주거든요. 커피 절대 리필 안 안 해준다는 해줘요. 거. 그렇죠. 돈 받아야 된다는 거. 이거 그런 거 보면은 디저트 카페가 확실히 더 싸구나라는 건 저희가 일단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싸긴 싼데 과연 얼마큼이나 싼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커피 전문점을 자주 가는 편이에요. 하루에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정도는 한 5잔 정도. 중독이시네요. 그란데 사이즈 한 3잔? 이 정도는 너무 많이 기본으로 드시는데요? 먹고요. 많이 먹는 거 아니고요. 예전에는 제가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 믹스 커피, 자판기 커피를 하루에 한 20잔 먹었던 것 같아요.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그래요. 아메리카노로 바꿨는데 그러니까 좀 몸이 살이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메리카노 다이어트란 말도 있는데 제가 한 3kg 빠진 것 같아요. 여튼 제가 아메리카노를 즐겨 마시다 보니까 문제는 비용이에요. 네, 이게 그렇죠. 한 잔에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하다 보니까 너무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근데 디저트 카페 가니까 이벤트 하는 곳은 어떤 경우엔 1,000원에도 판매를 하는 곳도 있고요. 2,000원에서 평균 3,000원까지 하더라고요. 한 20-30%이 글로벌 매장보다 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저도 제가 남이 커피 마시자 그러면은 남이 사줄 때는 글로벌 매장으로 가고 제가 살 때는 또 디저트 카페로 가고 그렇습니다. 네, 원래 좋네요. 이 거기 좀 별다방 콩다방 비싼 데서는 왜 그 플라스틱 한여름에 플라스틱 컵에 얼음 담아주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얼음이랑 다 먹고 나서 깨끗이 씻어서 거기서 집에서 믹스 타와가지고 종이로 가리고 마치 거기서 맨날 사 먹는 여자인 양. 맞아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알뜰하게. 어쨌든 이제 카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이야기를 네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카페 창업하면 여성분들이
너무나 하고 싶어하는 창업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이제 쉽게 좀 시작하지 못했던 이유가 창업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기 그래요, 때문이거든요. 자, 디저트 카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창업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점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디저트 카페의 창업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네. 네. 무엇보다도 창업 비용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큰 돈이 들어간다면 이걸 권한다고 해도 쉽게 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쵸. 근데 디저트 카페 같은 경우에는 20평 정도의 면적이면 충분합니다. 내부 면적 그 정도의 면적이고 1억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9,5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20평의 인테리어는 한 4천만 원 정도 추산해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네. 직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냉장고라든지 여러 가지 직기, 설비들 이런 부분들이 한 2천만 원 정도. 그 외에 나머지 포스라든지 이런 기반 제반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2,500 정도 해갖고 네. 총 합산해서 초도물품 1천만 원 정도 합산해갖고 9,500 정도면 충분히 창업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다 점포 보증금 만 플러스 시키신다면 보증금이 어차피 날리지만 않는다면 그대로 남아있는 돈이니까 그렇죠.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창업을 쉽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카페 창업에 비해서 한 2분의 1, 3분의 1 정도로 확 3분의 줄어드네요. 1 정도 준다고 보시면 되죠. 네. 네. 근데 디저트 카페도 프랜차이즈가 있나요, 지금? 네,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 있어갖고 어떻게 보면 골리앗 매장 사이에 다인 매장이라고 해서 이기고 있어요. 네. 20평이니까 테이블도 그다음 많지가 않기 네.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안에만 채우면 경쟁력이 있죠. 근데 글로벌 매장은 음료로 수익을 남기는데 여긴 디저트까지 같이 해서 수익을 남기기 때문에 다인 매장이라고 해도 실이익이 좋은 편이죠. 그렇군요. 창업 비용이 겨우 9,5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겨우. 그렇죠. 어떻게 우리 여자들이 할 수 있는 디저트 이 가게 빨리 열어야 되는데 창업 비용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여성 창업의 경우는 항상 유리합니다. 네. 그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여성 창업 지원금을 활용하는 게 좋고요. 네. 만약에 디저트 카페를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네. 디저트 중에 젤라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태리식 아이스크림이라고 할 네네. 수 있습니다. 네네. 이거를 메인 메뉴로 취급하는 한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내가 이 업체를 말하면은 광고가 될까봐 말을 네. 못하는데 어쨌든 젤라또라는 그 아이템을 내세우고 있는 한 프랜차이즈의 경우에 네. 인테리어 비용을 최대 1억 원까지 대출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본사에서 대출해 주고 또 기계 설비에 관련돼서 대출을 받고 싶다 그러면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걸 좀 살펴보면 그렇게 부담 안 가게 창업을 하고 돈을 벌면서 갚아나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창업 비용도 걱정하시는 그렇죠. 분들 예, 조금 도움을 창업 받을 비용에 수 있어요. 대해서 고민이 되시면은 예. 조금 발품 손품을 파시면은 충분히 그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래서 또 오늘 정미 씨가 우리가 이렇게 디저트 카페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또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재밌다고 말씀하시는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디저트 카페에 저는 딱 보니까 마카롱부터 시작해서 제가 좋아하는 젤라또도 진짜 저 앉은 자리에서 네 그릇 퍼먹거든요. 네. 디저트 카페가 결국 디저트 카페가 아닐 수도 있다는 메인 네. 카페일 수도 있습니다. 예, 밥 한 고기 뚝딱 먹은 것처럼 거기 앉아서 먹을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디저트 카페를 찾을까요? 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디저트 카페를 찾는 이유? 네, 오늘 디저트 카페를 랭킹입니다. 찾는 이유. 저희 또 안 물어볼 수 없잖아요. 예. 전 디저트 카페를 자주 가지는 않았는데 사실. 근데 아무래도 가격이 좀 저렴하니까 좀 찾는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허진 씨는. 그리고 여자들은요 이렇게 네. 달달한 거 참 좋아해요. 맞아요. 그리고 밥만 먹고 헤어지기 아쉽잖아요. 네, 커피 마시면서 맛있는 디저트 하나 먹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뭐 급하게 그 기사를 올려야 된다거나 뭐 이럴 때 이제 와이파이 되니까 네. 거기서 PC로 잠깐 기사 쓰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래서 좋네요. 자주 찾죠. 네. 우리 유상석 유상석 네. 컨설턴트. 저는요. 네. 뭐 기본적으로 본인은 별로 안 개인적인 취향이 가신다는 아닙니다. 표정이세요. 개인적인 취향은 아니고요. 네. 아이템으로 접근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는 부분이지 개인적으로 뭐 디저트를 달달한 걸 좋아하거나 이렇지는 않아서 개인적으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개인적으로 저희가 선호하지 않으니까 오늘 디저트 카페는 없는 얘기로 정리를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아니야, 이거 이 얘기 듣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호한 사람들도 있구나, 잘해보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요. 자, 그렇다면 4위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예, 디저트 카페를 찾는 이유 4위. 뻔한 카페는 가라 특별한 맛과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요. 여기 캐러멜 마키아토 빛깔의 된장국 한 그릇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가서 맛있는 커피도 잡수시고 마카롱 같은 거 이렇게 그냥 한 입에 딱 드실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분위기와 특별한 맛을 선호하신다면
가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제 맞습니다. 생각에는요 아무래도 남자분들보다는 여성분들. 많은 여성분들이 선호할 것 같아요 디저트 카페는요. 네. 좋습니다. 네. 자, 뭐 저희가 이제 4위 알아봤고요. 그럼 예. 3위. 3위 3위는 알아볼게요. 네. 디저트도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아이스크림만 31가지가 아니죠. 예, 설명해 주신 디저트도 굉장히 종류가 많으니까요. 그래요. 가셔서 디저트 카페 가셔서 부담 없이 낱개로 사시면 또 별로 비싸지가 않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아는 분이 가신다네요. 그냥 부담 없는 가격으로 다양한 디저트들을 그렇죠. 골라서 먹을 수 있는 장점이 네. 있다. 그래서 좋다. 좋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네. 2위 알아볼까요? 2위 가격 대비 퀄리티 높은 맛과 이색 서비스. 그래요. 가끔 가다가 이런 데 가서 보면 도장 콩콩콩 찍어가지고 뭐 몇 개 네네. 채워오시면 다시 주시고 이런 분들 맞아요. 계시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것도 하나 이색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죠. 아, 그리고 저는 그게 또 생각나는데 이렇게 호텔 가면은 너무 예쁜 케이크들이 많아요. 네, 뭐 네. 호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엄청 비싸거든요. 호텔을 먹고 이렇게 왜- 싶어도 네. 아니 못 먹었어요. 근데 디저트 카페에 가면은 정말 모양도 훨씬 더 예쁜 것들이 다양하게 많으니까 맞아, 맞아. 오히려 디저트 중에서는 뭐 정말 질도 좋고 그렇죠. 맛도 있는 디저트를 즐길 수 있다는 그렇죠. 게. 근데 무엇보다 저렴하다는 거.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커피 예. 한 잔 1,000원이면 경쟁력 충분히 있죠.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예 1위 한번 알아볼까요? 네, 디저트 카페를 찾는 이유 1위입니다. 네. 차와 디저트 제대로 한 번에 해결. 뭐 아까 전에 말씀하신 네. 것처럼 여자분들 만나서 밥 먹고 그냥 헤어지기 그러니까 차 마시고 있으면 또 수다 떨다 보면 허기지거든요. 맞아요. 뭐 허기져요. 출출한데 전골 먹을래 이럴 순 없잖아요. 우리 출출한데 뭐 케이크나 네. 이런 거 좀 먹을래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래요. 한 방 해결하실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 식사하실 때 밥을 좀 충분히 드시고 커피 한 잔 간단하게 하시면 되죠. 밥을 조금 드시고 아니 디저트 군것질을 배를 남겨놔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가요? 네네. 네. 자, 이렇게 어쨌든, 해서 네. 많은 분들이 디저트 카페를 찾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이제 디저트 카페 창업에 대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네. 디저트 카페 역시 그 상권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네. 상권이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디저트를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직장인들도 좋겠는데 근무 시간에 나와서 먹을 수는 없겠죠. 그쵸. 그래서 이왕이면 대학가라든지 여대 앞이라든지 이런 데들 선회할 수 있고요. 대형 매장이 있다고 해서 절대 기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소비자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거기 갔더니 커피 맛도 좋고 그다음에 양도 푸지만 맛있는 디저트가 저렴하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그래서 네네.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네. 너무 A급 좋은 상권은 모기는 주셨어요. A급 상권을 선호하기보다는 B급 상권에 있는 곳에서 경쟁력이 있게 출발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뭐 그래요, 대학가나 그래요. 이런데 입소문만 나보세요. 골목골목에 있어도 다 찾아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하나 좀 염려되는 게 근데 이 주요 상권 요지들 있지 않습니까? 네. 진짜 누가 봐도 목 좋은 거 이런 거는 대형 업체들이 다 지금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역세권의 그 사거리에 가보면은 모든 네 곳에 다 커피숍이 막 차지할 정도로 네. 지금은 대형 글로벌 매장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이것도 글로벌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형 매장하고 우리가 임대료 싸움에서 어차피 게임이 안 되니까 B급 상권 쪽으로 좀 빠져서 네, 입소문을 내자. 예, 그 조그맣게 사이즈로 시작을 하고 또 아파트나 주택가도 침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도 아줌마들이 와서 주말엘라들이 와서 그 사랑방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네네. 컨셉을 꾸며주는 것도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좀 궁금해지는 게 네네네. 있어요. 본인들도 뭐 이제 자주도 가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본인이 자주 다니는 디저트 카페 메뉴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저는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에그타르트. 에그타르트. 네, 에그타르트. 그거 그냥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진짜 그게 싼 값이 아닌데 2,500원 하면 생각보다 그러니까 뭐 케이크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저렴하지만 네. 먹고 또 먹고 그러다 보면 그러면 이제 신뢰가 가잖아요. 주인장이 잘 만드니까. 그쵸. 사장님 오늘은 뭐 맛있어요? 이러면 사장님이 요거 먹어보라고 조금 껴서 또 줍니다. 어머 이거 되게 맛있네. 배가 고픈 건 아니지만 2개 줘봐요. 또 거기 앉아서 먹고. 에그타르트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요. 선물하기도 참 좋은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요. 우리 기자님 토종 어떠세요? 브랜드로 고구마 아까 얘기를 했는데 네. 고구마 라떼뿐만 아니라 고구마 빵, 고구마 케이크만 전문적으로 만들어 파는 디저트 카페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로 한 8군데 정도 늘어나고 있는데 네.
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반응은 좋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먹어보니까 그렇게 맛은 없어요. 근데 몸에 좋다니까 또 이용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는 뭘 분들도 좀 좋으시죠? 좋을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진 씨는 뭐 드세요? 저는요, 저희 동네에 컵케이크 집이 있어요. 네. 정말, 근데 매장에 진짜 한 2평? 3평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컵케이크 하루에 딱 150개만 만든다는 거예요. 멋있다. 근데 가면 항상 없어요. 예, 그리고 잘 나가는 메뉴는 뭐 이미 아침에 동나고요. 대신에 유기농으로 만들어서 입소문이 나서 엄마들도 아이 어린 엄마들도 많이 오고, 예, 진짜 수익률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좋군요. 예. 그렇군요. 기훈 씨는 혹시 있으세요? 저는 아내분이 좋아하는 뭐 디저트 저는요 맥주집에 나온 뻥튀기가 제일 좋아요. 사실 왜냐면 저는 그런 걸 잘 남성들은 사실 그 디저트 카페 디저트에 대한 취미가 사실은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커피만 마시는 이 정도인데 어쨌든 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네. 다 처음 들어봐요 저는. 그래요. 이 초콜릿 만들어주는 집도 있거든요. 네. 초콜릿에 막 타피오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몬드, 그 다음에 위에 막 이렇게 뿌리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가져가면 이거 해주세요. 그럼 즉석에서 초콜릿을 이렇게 만들어서 한 30분 안에 굳혀가지고 선물로 하라고 줘요. 배고파져요. 그만 얘기해요. 네. 이제. 네. 저도 한번 꼭 한번 가봐야겠네요. 진짜. 그러네요. 네, 이렇게 알아봤는데 이제 디저트 카페 그럼 예상 수입은 어느 정도 그래요. 되는지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이게 사실 1억 돈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게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주말렐라 분들이 하시기에.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상 매출에 대해서 신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50에서 한 150만 원 정도가 하루 매출 정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150만 원으로 정해갖고 만약에 계산을 한다면 많은 돈을 벌겠죠. 그래서 최저인 50만 원을 기준해서 보신다면 한 달에 월 1,500 정도의 수익이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원재료 값이라든지 이게 한 500 정도가 빠져나가고 난다면 수익이 한 1,0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여기서 임대료라든지 직원들이 있다면 직원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감하면 순수익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20평 규모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창업자 본인이 직접 한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인건비 절감이나 수익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권해드리고 있는 편이고요.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저희가 안 여쭤볼 수 없죠.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디저트 카페의 성공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디저트 카페라고 해서 커피를 많이 팔아서 수익을 남긴다 그러면 오산이고요. 포인트는 디저트 판매입니다. 커피가 사실은 은근히 비싸요. 그 로부스타 우리 맥심에 이런 넣는 커피는 자판기 커피는 싼 커피 종류고요. 네. 우리가 뭐 아메리카노로 내려 먹는 그런 커피들은 다 아라비카라는 원두를 쓰는데 이게 은근히 비싸요. 그리고 또 그 장비 자체도 기본 한 1,000만 원 내외 합니다. 그러니까 네. 비싸기 때문에 커피를 많이 팔아도 수익이 많이 나질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디저트를 차별화하고 그것을 수익원으로 챙기는 게 포인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맛있느냐, 얼마나 차별화되어 있느냐가 포인트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요. 커피 전문점에서는 커피를 주요로 팔고요. 디저트 카페에서는 디저트를 주요로 팔면 그만큼의 또 경쟁력이 생기겠네요. 네. 확실히. 근데 좋습니다. 우리가 요거 디저트 카페 창업하면서 네네. 좋은 점만 봤는데 창업 그렇죠. 준비하면서 유의해야 할 점도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당연히 유의점도 있죠. 그 창업을 하면서 그 주의해야 될 점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의할 점은 20평 규모지만 저렴하게 만들어진다고 해도 인테리어는 어쨌든 관건일 겁니다. 그래서 네. 인테리어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디저트 카페의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는 그 디저트를 어떻게 오늘 계속 죄송합니다. 목이 메이세요. 디저트를 지금, 어떻게 슬퍼서. 공급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본사 만약에 프랜차이즈를 한다고 하면 본사가 진짜 디저트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디저트 공장이 있는지 이런 유무도 따져보셔야 될 거고요. 그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디저트 가격 경쟁력이라는 게 생길 겁니다. 그렇다 보니 결론적으로 내 수익, 점포의 수익도 거기서 만들어질 수 있겠죠. 유의할 점도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디저트 카페 창업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주말렐라 분들도 귀가 이만큼 커지셨을 그리고 또 텐데. 이 예. 커피숍이나 디저트 카페 이런 쪽 계통의 창업을 우리 준마렐라 분들이 가장 도전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기자님도 네. 좀 한마디 조언해 이게 주세요. 커피숍 하면은 우리 준마렐라 분들이 이 우아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좀 나도 좀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네. 있으실 텐데요. 그 전에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반드시 커피에 대한 많은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바리스타 자격증 기본이라고 보고요. 그 커핑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커피에
품질, 원산지 이런 종류들을 다 이해하고 나서 사업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커피는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얼마나 원산지가 어디고 종류가 어떤 거고 몇 도에서 그 로스팅을 했는지 이런 자세한 것들을 알아야 요즘 커피 고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다 섭렵하고 나서 어느 1시간 정도는 자기가 막 커피에 대해서 막 떠들 수 있을 실력이 갖춰져야 커피를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무엇이든 어떤 창업이든 그 분야에 대한 공부, 사전 공부를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이시죠. 철저한 그렇습니다. 준비가 또 필요할 그렇죠. 것 같습니다. 준비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디저트 카페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요, 점심을 네. 먹고 디저트 카페 꼭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대신 드는데. 부탁드릴게요. 네. 점심을 많이 드시고 디저트 카페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다시 올게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주말의 날을 응원합니다. 주말의 날 도전!